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14페이지에요.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는 보통은 어떤 경우에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해줄 것이고, 특수한 경우들도 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는 극한이 두 종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함수의 극한은 두 종류다. 자, 정역 x가 상수로 다가갈 때랑 정역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 두 종류라고 그랬죠. 그때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는 특수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무한대일 때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한대는 말 그대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커지는 상태거든. 이거랑 쌍으로 게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봐가지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극한값이 얼마쯤 되겠다 또는 극한값이 없겠다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상수로 다가가는 애들은 그냥 계산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상수로 다가가는 문제 중에 물론 그것도 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는 있어. 근데 선생님은 상수로 다가가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상수로 다가가는 문제 유형 중에 알겠죠? 보통의 다항함수들 있죠.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냐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막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함수들이 다항함수야. 이런 다항함수들은 정의역이 어떤 상수로 다가가면 반드시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선생님이 정의역 x가 상수 a로 다가갔을 때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쵸? 언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단 말이야. 모든 다항함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알겠어요? 모든 다항함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항함수의 극한값 중에서 상수로 다가가는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차피 같을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 중에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들이 많이 있죠? 그쵸? 자, 그게 뭐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은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 특히 무리함수는 어차피 다항함수 영역에 넓게 보면 포함시킬 수는 있어. 근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 영역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수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 함수거든요. 유리함수 중에 특히 분수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분모의 x가 있단 말이야. 분모의 x가 있기 때문에 몇 차례라고 물어보면 쟤는 차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분모에 있는 x는 차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보통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되냐? 그러면 그런 다항함수가 아니면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으로 다가갔을 때 꼴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스킬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산 스킬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분모의 값이 0으로 다가갔느냐 안 다가갔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모 x 부분에 a를 대입했는데 분모가 0이 됐어. 이러면 이 꼴의 극한값이 어떻게 된다? 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이 다 요령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x에다가 a를 대입해봤는데 분모에 있는 x에 a를 대입해봤는데 0이 안 나왔어.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3이라는 상수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극한값이 무조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극한값이 무조건 있는 게 시험에 나오겠냐? 아니면은 분모가 0이 돼서 어떤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겠죠.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죠? 분수함수란 말이에요. 필수예제 1번에 2번도 분수함수예요.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그러면 1번과 2번의 유형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x가 2로 다가갈 때잖아. 그래서 분모에 x에 2를 대입해보면 분모가 0이 안 되죠. 분모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2번 문제를 보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갈 때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웬만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아니다. 어디에서? 상수로 다가가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 케이스 문제. 자,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 케이스 문제는 분자도 0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분모는 0으로 다가가는데 분자의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0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즉 분모는 0으로 다가가는데 분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1 같은 걸로 다가갔다 라고 하면 얘는 극한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된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진 거거든. 분모가 0에 가까워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그 분수의 값은 매우 커지게 돼요. 그게 무한대야. 그러니까 분모는 0에 가까워졌는데 분자는 0에 가까워지지 않고 1이나 2 뭐 이런 상수에 가까워졌다고 쳐. 그러면 이 분수의 계산 결과는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꼴이야. 분모가 0으로 다가갔는데 분자가 어떤 상수로 다가가더라. 그러면 무조건 무한대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꼴. 분모는 0으로 다가갔어. 근데 분자도 0으로 다가가.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극한이라는 개념은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진 것이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분모가 0에 다가갔을 때 분자도 0에 다가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건데 왜 분모도 0으로 다가갔고 분자도 0으로 다가갔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방정식의 해를 생각을 할 때 어떤 2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은 상관없어. 선생님이 근이 1차 방정식의 근, 2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의 근 다 얘기했을 때 근이 1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이 1인 1차 방정식은 어떤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근이 1인 2차 방정식도 x-1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이 1인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x-1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근이 1이다. 그럼 너한테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뜻인 거야. 너한테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뜻인 거고 근이 방정식이 해니까 너한테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이런 다항식의 분모 분자가 둘 다 다항식이라고 쳤을 때
분모도 다항식이고 분자도 다항식이라고 쳤을 때 알겠죠? 0분의 0의 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공통된 인수가 존재한다는 의미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거를 이해하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인수로 풀 거예요. 자, 한 번만 설명해주고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쭉쭉쭉 간다 그랬어요. 분모의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나왔죠? 분자의 x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0 나오잖아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0분의 0의 꼴은 0분의 0의 꼴은 다항식에서 분모도 1차식 다항식이죠? 분자 2차식 다항식이죠? 이렇게 다항식에서 0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인수, 해가 된다는 의미고 해를 알고 있을 때 인수 만들듯이 인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이 해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분자의 인수 중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x 플러스 3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인수를 찾아. 왜? 하나 알면 이거 하는 건 쉽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알렸던 방법으로 하면 전개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x고 상수항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가 된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데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오겠지.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 x 플러스 3, x 플러스 3 같은 인수니까 약분시켜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약분한 다음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극한값이 만들어지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맞출 수 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0분의 0의 꼴은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는지 선생님이 해설한 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인수를 생각하자. 인수를 생각하자. 알겠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제곱하면 거의 2차 함수처럼 보이는 거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바로 필수예제 2번으로 갑니다. 바로 필수예제 2번으로 갈 거예요. 자, 필수예제 2번의 1번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인 거예요. 자,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또 분수함수죠?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런 분수함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지 함수 fx가. 그때 봐. 분모가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분모가 어떻게 되죠? 0에 가까워지죠. 분모는 0에 가까워졌는데 분자는 0에 가까워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한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부호예요. 부호. 알았죠? 알겠죠? 분모는 당연히 양수겠지? 제곱했으니까 분자는 어떻게 돼요? 음수잖아요. 양수분의 음수니까 당연히 결과는 음수여야 되고 무한대여야 된다는 거지. 왜? 분모가 0에 가까워졌는데 분자는 어떤 상수거든. 분자가 매우 작아지고 있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분자는 그냥 상수란 말이야. 당연히 그 결과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음으로 가겠죠. 음의 방향. 알겠습니까? 예, 좋아.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거야.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번에 함수만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분모에 절대값 x가 있고 분자에는 1이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0으로 다가가잖아요. 근데 분자는 0으로 안 다가갔잖아.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쉬워 어려워? 판단하기 매우 쉽잖아.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필수예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수렴했어 안 했어?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수렴했죠. 필수예제 1번에 2번 수렴했어요. 필수예제 2번에 1번이나 2번은 수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발산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필수예제 3번 바로 갈게요. 필수예제 3번. 자, 선생님이 아까 어떤 경우의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정역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는 경우에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죠. 자,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보라는 걸 치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냥 개형만 따지는 거 이런 거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 이런 거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 디테일한 게 필요가 없이 모양만 따지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의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이 음의 방향의 무한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다가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음의 무한대로 가라. 그럼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갈수록 이 함수, 이 함수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엄청 커져버리죠. 측정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너는 무한대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랬다고 쳐.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상태였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매우 작아지고 있죠. 측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요. 쌤 설명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경우가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이런 경우에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확인해요? 당연히 상식선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상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우리는 지금 상식이야. x제곱 플러스 2.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x가 엄청나게 작은 수로 변했다고 쳐.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은 수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플러스는 될 건 확실한 거고 무한대를 두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제곱됩니까? 또라이죠. 그냥 무한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측정할 수 없으니까. 무한대 자체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측정할 수 없는 없이 큰 수를 두 번 곱해도 무조건 측정할 수 없겠죠. 그럼 얘는 무한대지. 무한대에다 2를 더하면 측정할 수 있어요? 무한대 2 더하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다 무한대로 그냥 말하면 끝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래프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지. 그냥 알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사실. 깨달아야 될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니면 보편적이다?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 극한값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특수한 경우잖아. 아까 어떤 경우였죠?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분자도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따로 계산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답이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다시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데 분자도 0으로 다가갔어. 그런 거는 따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꼼수를 이용해서 스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답이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답을 측정할 수 없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극한에 이렇게 이해를 하자. 알았죠? 자, 넘겨보세요. 필수예제 4번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지만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상식의 선에서 가겠어요. 잘 봐요, 친구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5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의 극한을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라고 하면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상식의 선에서 가자 그랬지? 봐봐. x가 무한대로 갔다고 쳐봐.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5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당연히 무한대 되는 거야. 무한대 5를 더했는데 그게 무한대 더하기 5 이건 미친놈 아닌 거예요? 무한대 뜻이 뭐였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수를 다 그냥 무한대로 뭉뚱그려서 말하려고 했잖아. 무한대에다 5 더한다고 그게 무한대가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보통의 상식인 거야.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게 맞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 분모는 엄청나게 커졌죠. 분자는 1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되죠? 분수의 값은? 매우 작은 수로 나가는데 그 작은 수가 0이에요. 분모가 매우 커지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분수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우리가 계산 안 해봐도, 그래프 안 그려봐도 0에 다가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이거를 이해한 사람은 필수 예제 4번에 2번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절대값 x-1분의 1 극한값 구해봐. 그거 무한대 되겠지. 무한대에서 1 빼도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1이 얼마냐? 5로 보면 0이지. 0에 가까워지네. 분모만 엄청나게 큰 수를 변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3번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함수는 x분의 3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예요. 자, 분모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어요. 그러면 얘는 0에 다가갈까요? 0에 다가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분모가 봐봐 엄청나게 커져. 그게 마이너스 0이든 플러스 0이든 간에 어차피 0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분모가 매우 커졌어.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래.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0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냥 0인 거예요. 0. 그러면 얘는 0에 다가갔지. 0에 다가간 상태에서 1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함수는 몇에 다가가는 게 맞는 거야? 마이너스 1에 다가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보통의 상식의 문제인 거야. 이렇게 풀어라는 거지. 지금 어떤 한 친구가 지금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매우 또 자고 있네요. 아, 미치겠네요. 너무 안타깝다.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0에 다가갔겠지. 분모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그냥 무한대야. 분모가 무한대면 당연히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3 빼기 0에 다가가야 되는 거니까 몇에 다가가는 거야? 3에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쉽게 가라고. 그래프 그리지 말고 제발. 우리는 상식의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가면서 이걸 해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알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풀어요. 되겠죠? 바로 넘어갑니다. 18페이지 필수의 제곱은. 자, 좌극한, 우극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극한은 극한만 생각하라 그랬지. 실제 함수값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극한은 극한만 계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프가 보기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원점, 여기는 3, 여기는 2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갖는 함수 y는 fx를 보고 이 그래프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극한을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 문제가 뭐냐?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텐데 중요한 거는 뒤에 플러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뒤에 플러스가 있다는 거는 2의 우극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를 찾아. 2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너네가 마음속으로 손을 딱 그어놓고 2의 오른쪽에서 우극한이니까 2의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 함수 그래프 아무 데나 그냥 찍어. 선생님 요령 알려주는 거야. 이 오른쪽 아무 데나 찍고 2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쵸?
그러면 이 2에 가까워졌을 때, 다가갔을 때 이게 바로 2의 함수값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선생님 어떻게 했어? 2의 운관 찾을 때 어떻게 했어? 2의 오른쪽에서 2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때 2에서 만나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의 함수 값이 극한값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얼마죠? 3인분. 자, 여기서 선생님이 디테일을 추가하겠다. 악마는 디테일로 신경을 써. 악마는 디테일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이 문제 출제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답은 3이 맞아. 근데 우리는 디테일까지 생각하는 거야. 얘는 진짜 극한값이 3일까 아니면 3 플러스일까 3 마이너스일까 여기까지 구분하는 걸로 선생님 디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3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3 플러스예요. 왜냐면 여기 3이거든? 3보다 위에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3이 되는 건 아니고 3보다 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3에 가까워졌지만 그 수는 3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3보다 큰 수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3 플러스라는 이 디테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디테일까지 선생님이 신경 써준다 안 써준다? 써준다 이거야. 악마는 디테일까지 신경 쓰니까 우리 수학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이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수능을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세요. 2번은 그냥 패스하고 갈게요. 3번 갑니다. 자, 3번은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조사해보라 1점. 자, 보세요. 자, 봐라. 내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항상 너가 존재하는 걸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어. 극한값이 없는데 극한값을 찾는 건 멍청한 놈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첫 시간에 강조했듯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값을 찾고 있는 사람은 미친놈인 거야. 봐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곳에서 만나야지만이 극한값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2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곳에서 만났습니까? 아니죠. 2의 좌극한과 2의 우극한이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할 리가 없잖아. 따라서 너는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 되겠지? 그럼 0의 4번 문제 0에서의 극한값을 찾아봐라.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존재한다면 얼마인지 확인해봐. 그럼 여기서 0이 0이잖아요.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같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너 있어. 극한값이 있어. 같은 곳에. 그러면 그 같은 곳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이라는 극한값을 잡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 자, 선생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 뒤에 마이너스 줬어요. 이거는 극한값을 찾으라는 거야? 좌극한값을 찾으라는 거야? 좌극한값만 찾으라는 거야? 우극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악마는 디테일에 따라서 자, 뒤에 플러스가 있어. 그러면 극한값을 찾으라는 거야? 우극한을 찾으라는 거야? 우극한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야? 극한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은 상태가 되면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그걸 찾으라는 거야, 지금. 구분할 수 있겠지?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선생님이 모두 짚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추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의 1번은 아까 했던 유형이니까 0분의 1의 꼴이니까 0분의 1의 꼴이니까 그냥 0분의 1의 꼴이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분모도 0이 됐고 분자도 0이 됐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특수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2번 보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있으니까 무슨 극한 따져라는 거야? 우극한만 따져라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절대값 x 마이너스 1. 예. 우극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 x가 1일 때 넌 0이 돼 있어. 그치? 그러면 1로 다가갈 때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0에 다가가는 거지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극한은 다가가는 개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일 때만, x가 1일 때만 0이 되는 거야. x가 1로 다가가면 0이 될 리가 없고 0에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봐. 1의 우극한 1보다 큰 수잖아요. 1보다 큰 수에서 1을 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안 맞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지? 0 뒤에 마이너스일까요? 0 뒤에 플러스일까요? 그렇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라는 거야, 지금 쉽게. 0보다 큰 수거든.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너는 0보다 큰 수가 된다는 거야. 0보다 큰 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절대값이 필요가 없지. 왜 필요해? 절대값을 계산할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시계값의 결과가 양수면 플러스 처리하고 음수면 보호 바꿔서 계산하고 이런 얘기였거든. 근데 네가 0보다 큰 수라는 거 알았어. 양수라는 거 알았어. 이렇게 계산하고 이게 디테일.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너 0 됐으니까 너 인수 있겠네? 이렇게 인수 딱 찾아가죠. 닦고 난 다음에 1 대입하면 답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써라 안 써라? 써라. 그러면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4번 가우스 문제는 교과 과정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우스는 나중에 혹시 있다면 필요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사실 극한의 성질의 절반은 선생님이 미리 알려줬어요. 꼴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다 알려줬다고 보지만 절반만 알려준 이유는 분수꼴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분수꼴이 아닌 형태의 특수한 형태의 극한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해요.